키워드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쉴 때도 뭔가 들리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더니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좀 마지막 날만 잘 올라줬으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시장에 좀 결정타 같은 내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또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좀 강하다. 뭐 이런 분위기, 거기에도 이제 소비는 약간 좀 꺾이는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가미되면서 국내 시장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는 기대를 당분간 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안 올리면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뉘앙스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뭐 홍콩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지금 장 초반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반도체 섹터가 일부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뭐 그 외의 종목들 아까 장 초반에는 좀 심텍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빨간불이 있었는데 지금 살짝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만은 장 초반에 빨간불로 잘 버텼던 종목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죠. 지수가 2418포인트, 2450도 다시 깨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약한데요. 바이오 일부 좀 강세인데 이것도 지금 다시 또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도 장 초반에 급등했었습니다만은 상승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한올바이오, 뭐 ST큐브 등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칩스미디어가 장 초반에 급등했었습니다만은 상승폭 줄어들고 있고요. 텔레칩스도 마찬가지. 뭐 전반적으로 다 약한 모습 속에서 기아하고 자동차 부품 뭐 일부 정도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도 많이 약합니다. 지금 동화기업이나 뭐 사마알미늄, 뭐 포스코 DX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 대형유단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뭐 LNF 등 다 하락폭 큽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응급계들도 다 마찬가지. 소비주들도 지금 다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일부 바이오와 일부 반도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온시티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요 정도가 지금 조금 강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약합니다만은 뭐 농심 정도 좀 버티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요. 시장에 조금 수급이 많이 좀 꼬여있고 환율도 좀 급등한 상태라서 부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키워드 일부 제약바이오의 강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참 타이밍이 아쉽습니다. 다른 날이면 더 크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조금은 남는데요. 과연 이 뉴스가 어느 정도의 좀 파급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랑요. 유한양행을 제외하고도 또 눈에 띄는 제약바이오주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사실 유한양행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던 종목이죠. 일단 뭐 지금 10월 20일 날 유럽에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올해 발표되는 임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랄까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 커진 상태 속에서 또 지금 오스코텍도 같이 좀 연결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고 최근에 한올바이오도 계속 호재성 이슈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호재가 있고 임상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강세입니다. 지금 뭐 ST큐브도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오늘 뭐 임상 기대치 이런 수치에 발표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 전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상당히 좀 급락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선호하는 임상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는 이번 하락을 조금 뭐랄까요 살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 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최근에 이제 선호도의 흐름을 좀 보였었던 종목들 많죠. 레고캠바이오도 지금 하락폭 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좋았었던 뭐 레고캠바이오, 뭐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미약품 다 마찬가지로 관심을 계속 두시고 특히 이제 비만 쪽 신약도 관련주를 최근에 좀 상승하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당 비만 섹터에 있는 주요 종목들도 오늘의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2차전지 하락, 일부 반도체의 강세. 오늘장 대표적으로 좀 괜찮은 쪽이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도 일부 괜찮고요. 반면에 2차전지 내에서 삼성 SDI나 이런 종목군들 크게 하락하고 또 2차전지 종목군들 52주 신저가 리스트에도 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워낙 지수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 저가 매수세가 당연히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이고 섹터들이다 보니까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테슬라는 뭐 일부러 뭐 매출을 줄였다. 뭐 작년에 이제 투자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살짝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계속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3분기 좀 실적 발표 시점까지 좀 시장이 조금 관심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좀 저가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거의 한 3년 넘게 계속 시장을 이끌어왔던 2차 전지 주도주들의 좀 탄력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좀 사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가 일단 86만 원 정도 되죠. 여기서 잘 못 버텨서 여기 86만 원대 깨지게 되면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조금 해서 조금 섹터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LNF도 계속 추세 하방 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도 지금 200일 선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DI도 지금 50만 원이 깨진 상태입니다. 지금 80만 원 부근에 있던 게 벌써 5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지금 34만 7천 원대 고점에서 딱 거의 반토막 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포스코 홀딩스가 그나마 조금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 한 50만 원대는 반드시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상태 속에서 또 이제 뭐 바이든의 이런 친환경 정책이 이제 또 레임덕과 함께 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섹터가 이제 대통령의 의지 위주로 계속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약간 좀 둔화되는 흐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약간 어느 정도 좀 다른 섹터주들로 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특히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 있어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또 인버스가 좀 ETF가 나오면서 또 하방 압력을 더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수가 2,400대에서 잘 유지가 되는지 여부 좀 보시고 2차 전지주들은 좀 저점을 확인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HBM 쪽, 고사양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 또 이렇게 계속 이연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큰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HBM 같은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요구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아침에 빨간색을 냈던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STI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유진테크, 하미반도체, 신텍 이런 쪽들 위주로 해서 반도체 주식들은 조금 시장이 좀 저점을 잡고 또 빠르게 빨간불로 전환됐을 때 좀 관심도를 더 올려주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주의 약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 소비 관련해서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쪽 상당히 안 좋고요. 또 화장품 쪽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면서 또 상당히 탄탄하게 오름세를 나타냈던 VT가 10%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화장품주 전반으로도 좀 약한 흐름 띄고 있고요. 관광 쪽에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도 10%의 급락세, 뭐 카지노 쪽이기도 한데 약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소비주들 같은 경우 지금 약간 뭐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소비가 살짝 조금 둔화되는 느낌? 네, 이런 지표들이 소비 심리에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않고 고점 상태에서 버텨준다라면은 소비 심리 더욱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많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쪽 섹터 같은 경우도 중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입이 계속 된다라면은 확실히 실적에 대한 바닥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와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소비 심리를 더 옥죄이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주가에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억눌러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8월 초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갭매음을 하러 내려가는 그림으로도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화장품 주식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고요. 뭐 면세점 카지노 등도 마찬가지. 다만 뭐 면세점 카지노 등은 또 최근에 다 빠진 상태인데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이쪽에서 지금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술적인 뭐 자율적인 조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지금 거의 60일선까지 조정이 들어온 상태가 되겠고요.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 중심으로 한 급등세의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에 있어서 뭔가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향후에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녹아있지도 않았지만 이미 너무 주가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서 오버슈팅되어 있는 종목들은 차익실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점에 가서 리바운딩을 좀 기다리는 대응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소비주들의 전반적인 대응 전략이라면은 일단은 지금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부각되는 구간까지 기다려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소비주들한테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 심리도 안 좋지만 미국도 최근에 소비가 약간 꺾이는 모습, 사실 연말에 소비 시즌까지 좀 기다리면에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악의 가격적인 하락이 좀 나온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기술적인 그런 접근 시도는 항상 좀 타이밍을 잡고 좀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2,400대 지지하고 반등하면서 뭐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도 좀 같이 좀 챙겨 보시면 좋겠는데요.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 및 빠른 손절, 요 부분이 뭐 요번 주까지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